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뭐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특검에게 이제 1년 6개월 실형은 아니지 징역을 구형받았더라고요.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그 큰 구형인데, 물론 뭐 선고가 나봐야 알겠지만 보통은 뭐 벌금형 이렇게 처음부터 때리지 않나? 근데 1년 6개월이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보통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세게 때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송영길처럼 송영길도 거의 모든 게 다 확실했는데 이제 그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죄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뭐 증거 자체가 이제 오염됐다 뭐 그런 건데,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몇 년 징역 이렇게 때리는 거는 정황이 완전히 맞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시킨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한테 그 누군가가 뭐 그 측근인가요? 그 사람이 뭐 3천만 원 뭘 대납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돈 대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오세훈이가 그거를 명태균한테 시켰냐. 그리고 이제 그 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2001년도 그 보궐선거죠. 보궐선거 경선에서 뭔가의 아로가 있었냐. 그거를 이제 의심하는 거죠. 결국 이제 그 명태균이가 오세훈이가 원래 앞서온 것도 아닌데 그걸 앞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,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,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명태균이가 사기꾼이니까 그 사기꾼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뭘 했느냐,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. 그러니까 뭐 죄질이 안 좋은 거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,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이제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. 명태균이가 이제 사기꾼이다라고 지금 오세훈은 얘기하고 있고, 명태균이는 오세훈이 좀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보통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지금 한 나이 50, 60쯤 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뭐 없는 얘기가 있나요? 없는 얘기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안민석이가 이제 최순실이가 뭐 유럽에 숨긴 돈이 몇 조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얘기지. 그건 없는 얘기인데, 이게 쌍방간에 이렇게 막 말다툼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너 맞자 안 맞잖아 임마 이렇게 하는 것들,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엽이라든지 안민석이라든지,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폭로, 이거는 보통 거짓말인 경우가 많지. 근데 서로 간에 이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요 얘기는 보통 보면은 대부분 맞더라고요. 너 그때 나 뭐 만졌잖아 안 만졌어 이거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어떤 약간 비슷한 것까지 한번 간 거지. 보통은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최순실이가 뭐 유럽에서 뭐 숨겨놨다, 1조를 숨겨놨다, 뭐 또는 뭐 병역 비리 같은 거, 황풍 이런 건 다 거짓말인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 간의 어떤 공방이 있는 건 대부분 좀 맞는 경우가 많지, 사실은. 맞는 경우가 많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, 추정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시킨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, 지금까지 또 오세훈이가 살아온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막 무리수를 주는 스타일은 또 아닌 느낌이라서 애매합니다. 사실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오세훈이 캐릭터를 봤을 때, 이거는 우리 청년의힘이 원래 뇌피셜 방송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그 돈을 주는 것은 어떻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드렸잖아요. 사실 엄청난 분석이에요, 그거. 그거는 거의 어떤 지금 영상이나 어떤 공중파에서도 얘기 안 하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한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. 그 아침에 한 얘기를 꼭 들어보세요. 무릎이 탁 쳐지는 얘기지. 그런 거를 하는 게 청년의힘이에요. 뭐 대단한 뭐 이런 지식 같은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. 이런 거 다 제가 20년 전에, 30년 전에 읽었던 책이니까 머릿속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,
그런 책을 가지고 현실을 비추어서 야금야금 씹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지금 제가 현실을 살면서 또 매일매일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. 그 판단의 또 핵심이 또 자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판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놀고 있다든지 또는 뭐 감이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실 뭐 얘기가 좀 재미가 없지. 예.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들을만하다. 이게 정답입니다. 예. 그래서 봤을 때는 오세훈도 명태균한테 그랬을까? 왜냐면 약간 캐릭터가 또 명태균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생각하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 제3자 있잖아요. 전달해줬던 유력 뭐 사업가?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설레발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유력 사업가가 오세훈한테는 이제 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이렇게 이 정도인데 오세훈도 당신이 뭐 좀 해봐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가 아는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보면 오세훈이 약간 밑에 사람들 얘기를 되게 특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한대요.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 얘기는 잘 안 듣고 어쩌다가 막 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몰입한다는 거야. 되게. 그러니까 좀 약간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거 있잖아. 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. 그러니까 그 우리 무상급식 그것도 누군가가 뭔 얘기를 했대요. 무상급식 할 때 무상급식 그거 저기 한번 해가지고 CCTV 한번 가려라. 근데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얘기를 번쩍 누가 했는데 그거에 아이디어가 꽂혀가지고 그걸 밀어붙인 거래. 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밀어붙인 거래. 갑자기 막 어저께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막 밀어붙인 거예요. 그게 무상급식 해가지고 그 사퇴한 게. 예. 그게 그런 거래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뭐에 꽂히는 게 있어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제 오세훈이 이제 한 10년 놀았잖아요 그때. 근데 10년 놀고 백수 생활 하다가 이제 그 사업가가 이제 뭐 얘기를 했겠지. 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뭐 여론 조작까지는 얘기 안 했겠지. 여론조사 전문가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오세훈 당신이 이제 한 10년 놀았으니까 나경원한테 이기기가 좀 어려울 테니 일단 한번 여론을 한번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주 범죄에 같지 않게 막 했겠지 얘기를. 근데 이제 명태균이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조작을 해달라는 얘기처럼 들었겠죠. 이게 사람이 한 단계를 거치면 이게 약간 웃겨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강철원 씨가 이제 저희 과 선배기도 한데 강철원 씨가 이제 그 LC 무슨 시티야 그거 네오시티인가 뭔 시티 있죠.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강철원 씨도 그렇고 또 옛날에 왕차관이 있죠. 그 MB 때. 그 사람도 어디 들어갔다 왔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오세훈 대신 어디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약간 좀 누구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약간 그러니까 오세훈은 약간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안 두는 스타일이야. 예, 제가 봤을 때는 그 무리수를 안 두는 스타일인데 누군가가 약간 좀 대신 뭘 하면 그거를 네가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좀 빠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장동혁은 누구 시킬 놈도 물론 없지. 그 사람이 사실 뭐 지금 정치 초년생인데 누굴 시켜. 그 경력도 일천한데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지금 뭐 거기 잠실도 자기가 가고 뭐 그러고 있잖아. 오세훈 같은 절대 안 가지 그런데. 되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야 오세훈은 제가 봤을 때. 근데 지금 이게 명태균 거는 뭐가 문제냐면 오세훈도 약간 기대를 좀 건 거. 왜냐면 10년 백수 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강력한 기대를 건 거고 약간 좀 선을 살짝 넘는 정도의 어떤 기대를 가진 것 같고 그 사업가도 나름대로는 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선거 당선돼야 자기도 뭐가 되니까 이런 가정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원래 오세훈 같았으면은 그렇게 오바를 안 했을 것 같은데 10년을 놀았다라는 어떤 그때 약간 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구명줄이라도 좀 잡는다는 심정으로 뭔가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. 그러니까 좀 선을 넘는 어떤 증거가 남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그런 정도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누구 이렇게 듣는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평판을 들어보면 본인이 막 그런 걸 찾아서 막 예를 들어 막 명태균이가 무슨 뭐
여론 조작을 한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봤을 때.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. 아무튼 검찰이 증거를 잡은 것 같긴 합니다. 예, 증거를 잡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오세훈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동의한 거고 그 사업가가 적극적으로 한 것 같고 명태균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남녀가 바람이 났는데 여자가 되게 적극적이야. 남자는 뭐 그냥 아유 뭐 저는 뭐 우리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여자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마누라한테 잡혔어. 적절한 예죠.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뭐 이렇게 아유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잡힌 순간은 뭐가 돼? 둘 다 똑같은 불륜이지 뭐. 어쨌든 저기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 명태균이가 적극적이었든 오세훈이가 소극적이었든 간에 결국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늘의 운에 맞게 오세훈이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안 될 운이면은 요번에 이 기회가 못 넘어갈 거고 오세훈이가 넘어갈 운이면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인 거는 오세훈이 이 관상이 조금 요즘에 옛날에는 얼굴이 되게 하얗거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근데 요즘 얼굴이 이게 좀 뾰족해졌어 이게 턱이. 예. 그리고 사람이 좀 굽었죠 이렇게 오세훈이가 좀 이렇게 좀 이게 굽었어요. 옛날에는 되게 반듯했거든. 요즘은 좀 굽었고 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관상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말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건강이 안 좋은 건지 약간 좀 그런 게 제 뇌피셜이에요. 그냥 뇌피셜. 어차피 뭐 이런 얘기는 누가 뭐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아니면 뭐 누가 뭐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? 특히 뭐 대부분 분들은 그 오세훈 외모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은 없잖아요. 뭐 한동훈 외모는 누가 뭐 가한가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오세훈 얘기를 이렇게 제가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죄로 엮으면 엮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그래서 이건 검찰이 아무것도 아닌데 징역 1년 6개월을 때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좀 고생을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느낌상. 그리고 좀 지금 보면 어쨌든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좀 조중동은 지금 한동훈으로 밀고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이렇게 똥물이 튀겨지면은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는 또 알잖아요. 또 이게 안 될 놈은 빨리 버리잖아. 예? 안 될성 싶은 나무는 딱 버려버리잖아요. 조선일보는. 참 발 빼는 건 최고야. 조선일보가. 이 감이 최고야, 최고. 그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것도 제가 요즘 좀 봐야 되겠어요. 왜냐면 그 순발력은 배워야 돼. 그 정치적 순발력, 그 상해의 어떤 그 순발력은 장난 아니야. 이 조선과 동아는 그 순발력은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닙니다. 그 어디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순발력은 엄청나.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도 뭔가 안 도와주는 느낌이고, 오세훈을. 안 도와줄 거예요. 예. 그냥 버릴 겁니다, 아마. 예. 그리고 한동훈으로 아예 그냥 딱 가든지, 한동훈, 이준석, 오세훈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는 놈을 내 편으로 가져가는 그 냉정한 또 그 보수 진영, 보수 신문인데, 보수라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우파는 아닌데 보수.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가는 과정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. 그렇게 될 것 같고,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뭐, 명태균이가 사기꾼이냐, 명태균이가 사기꾼이냐, 오세훈이 나쁜 놈이냐,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썸네일을 달았는데, 과연 어떻게 될지가 진짜 이것도 재밌어요. 예, 오세훈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20년의 어떤 정치 인생이 과연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, 정말 대권까지 갈지, 아니면 정말 여기서 그냥 낙마할지, 이게 정말 생 드라마입니다. 생 드라마. 정말 이게 생생한 라이브 드라마잖아. 이게 참 재밌어. 어디 뭐 축구나 월드컵보다 이 정치 이렇게 제가 이거 하는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. 장동혁도 너무 재밌잖아요. 장동혁도 사실 남들은 지금 다 장동혁 내려오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은 지금 국힘 지지율의 그냥 원천이거든. 장동혁이 어떤 때 약간 없어 보이다가 요즘에 솔직히 좀 있어 보여요. 네. 저는 원래 그런 걸 좀 잘 보는 스타일이거든.
장동혁이 요즘 좀 있어 보여. 오세훈이 좀 없어 보이고, 솔직히. 약간 좀 오세훈은 당선이 됐는데도 좀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고, 장동혁은 뭔가 약간 왕기가 있어요. 얼굴에 약간 뭐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야. 예. 한동훈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아니고, 예. 한동훈은 자기 깜에 좀 분에 넘치는 지금 것까지 왔어요. 제가 봤을 때.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당대표에다가 너무 많이 했어. 위험해요. 예. 사실 그 정도 운으로 결혼도 잘했잖아요.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, 예, 잘못하면 급살 맞아. 진짜 이 인생이라는 게 저도 여기까지 54까지 살아봐서 느끼는 건데, 진짜 공짜가 없어요. 내 운에 버거운 걸 오면 그만큼 가져가더라고. 예, 그만큼 가져가. 그러니까 세상에 럭키는 없어. 가분한 게 들어오면 가분한 게 나가요. 100% 나가. 예, 100% 나가더라고. 그래서 오세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고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아마 조선일보가 그걸 판단해 줄 거예요. 예. 조선일보가 이 인물의 길흉화복을 제일 빨리 봐. 예. 윤 대통령 낙마할 것도 조선일보가 제일 빨리 냄새로 안 거지. 아, 쟤 끝났다. 냄새로. 냄새 맡아보니까, 저거 탄핵 되겠는데.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딱 해버리는 거야. 절대 안 도와줘. 예. 오세훈도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돌았을 거야. 바로. 예. 바로 돌았을 겁니다. 예. 홍준표 같은 따위는 아예 이 언급을 안 하잖아. 조선일보는 홍준표 같은 따위는 아예 언급을 안 해. 한 번도 언급하는 걸 못 봤어요. 홍준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, 거의. 예. 사람 취급도 안 해요. 그랬을 때. 추경호도 지금 재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조선일보를 보면 알아요. 조선일보가 뭔가 좋게 써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고, 조선일보가 약간 냉랭한 느낌이 들면은 뭔가 좀 사그러지는 거야. 근데 장동혁은 뭐냐면 이 의도적이에요.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장동혁을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. 그러니까 장동혁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조선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김문수도 아니에요. 원래 조선이 생각했던 것은 누구냐면 저기예요. 한덕수예요, 사실은. 제가 느끼기엔. 한덕수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했는데, 한동훈이 나가야 되면서 한덕수로 생각을 했는데, 김문수가 된 거야. 그러니까 원래는 쟤네들하고, 국힘 쟤네들하고 이제 지도부들 누구야? 그 원내대표. 이름 뭐야, 그 사람? 그 사람하고 이제 짝짝꿍 돼가지고 이제 한덕수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가리가 된 거지. 그러면서 자꾸 이제 또 버리고 지금 한동훈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게임의 플레이어는 조선일보가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.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밤의 대통령이네 뭐네 그러는데 지금 나이가 한 50 넘어 보니까 조선이 뭔가 그런 걸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. 근데 지금 장동혁은 이제 제가 왜 자꾸 기운을 내라 그러냐면 장동혁이 좀 될 것 같잖아요. 그럼 바로 와요. 네. 조선이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 힘이 있더라. 응? 눈빛이 살아있더라 장동혁이가. 응? 이놈 알고 봤더니 맛이 좋더라. 뭐 이런 느낌. 괜찮던데. 뭐 어제부터 느꼈다. 장동혁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논설이 갑자기 장동혁을 좋은 걸 확 써줘요. 그러면 이제 장동혁한테 물이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동혁이 좀 버텨야 돼.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큰 그 장점은 뭐냐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. 계속 오랫동안 누구를 이렇게 밀지 않아. 밀다가 안 되면 바꿔. 예. 한동훈도 저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확 돌아서요. 한동훈도 깜이 아닌 것 같더라.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조갑제예요. 조갑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옛날에 이준석 욕하듯이, 재승박덕이다. 재주는 좋은데 덕이 없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.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얘기하는데, 옛날에 또 이준석 얘기 얼마나 했어요. 누구야? 조갑제가. 이준석한테 또 기대를 엄청 걸었잖아요. 조갑제가. 조갑제가 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엄청 또, 막 세상에 없는 사람 같이 막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조갑제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. 이 조선일보가. 둘이 뭐 술 한잔 하나 봐. 그러니까 한동훈도, 장동혁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티고 하다 보면은
저 조선일보 보시는 할아버지들이 또 돌아와요. 조선일보 할아버지들이 또 특색이 뭐냐면, 오래 버티는 놈을 또 인정해줘요. 버티는 놈. 우파 할아버지들의 특징인데, 세 가지가 있어. 우파 할아버지들이 보는 특징이 세 가지. 첫째, 약간 외모가 좀 출중해야 돼. 그걸 좋아해. 일단 홍준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. 근데 외모가 좀 출중해야 돼.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조금 출중하는 게 우파 할아버지들이 일단 중요시 여기는 거고, 그 다음에 프로필이 좋아야 돼. 일단 뭐, 아시나, 우리 또 우파 할아버지들. 일단 뭐 좀, 학교고 뭐고 부모고 이게 돼야 돼. 예. 이게 되게 중요해, 우리나라는 우파는. 세 번째가 뭐냐면, 일단 끈덕져야 돼. 일단 뭐가 있냐면, 이 끈기가 있지, 끈기. 그게 중요하다.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,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, 청년인 위로구도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